오늘도 계속해서 저지바에 대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이 저지바가 숙달되면 차트를 보는 눈이 월등하게 향상됩니다. 전에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쓰고 있는 보조지표 중 딱 한 가지만 고른다면 저는 공중부양선을 고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공중부양선 자체가 지지선이면서 저항선이기도 합니다. 공중부양선 골파기 지점이 지지선에서 반등하는 자리이고 공중부양선이 깨지는 지점이 저항라인에서 밀리는 지점입니다. 그러므로 일봉상에서 타점을 잡을 때 공중부양선을 활용하면 거의 실패가 없습니다. 공중부양선의 골파기 지점이야말로 최고의 타점이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하지만 공중부양선만 가지고는 주가 전체의 큰 흐름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변 차트를 개발하게 된 것입니다. 대변 차트에서 가장 중요한 저지바를 먼저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큰 흐름을 파악하고 나서 61선 차트에서 공중부양선을 이용해 타점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엠벨선도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엠벨선도 공중부양선과 마찬가지로 지지와 저항의 역할을 합니다. 엠벨선 안쪽으로 들어오는 지점이 지지라인에서 반등하는 자리이며 엠벨선이 깨지는 지점이 저항라인을 맞고 내려오는 지점입니다. 지지와 저항, 이것만 확실하게 깨달아도 최소한 이 바닥에서 중수 소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지바를 통해 오늘도 지지와 저항에 대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종목은 캠트로닉스입니다. 똘똘이 나오세요. YC캠은 반도체 유리기판 전용 핵심 소재 3종이 글로벌 반도체 기업의 양산 평가 과정에 있다는 소식에 유리기판 관련주로 거론되고 있다. 현재 연구개발 협업 단계를 넘어 양산 준비 단계로 고객사 양산 일정에 맞춰 올해 하반기부터 소재 공급이 가능할 것이라는 것이 업계 판단이다. 피옵틱스는 지난달 유리관통 전극제조 TGV-T롤 글라스, 비아, 양산 장비를 양산 공급하면서 차별화된 유리기판 가공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유리기판 글라스 서브스트레이트는 차세대 반도체 기판으로 주목받고 있다. 삼성전기는 2025년 시제품 출시와 2026년 양산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LG이노텍 역시 유리기판 사업 추진을 준비 중이라고 주총을 통해 밝혔다. SK그룹은 미국과 유리기판 합작회사를 설립해 상용화에 가장 앞서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리기판은 반도체 패키징 시장의 게임 체인저로 주목받고 있다. 미세회로 구성에 유리하고 내열성이 높아 그래픽 처리 장치 GPU, 고대역폭 메모리 HBM 등 생성형 AI 서버를 위한 최적의 기판이라는 평가 때문이다. 시장조사업체 마켓앤마켓은 글로벌 유리기판 시장의 규모가 2023년 71억 달러 약 9조 8천억 원에서 오는 2028년 84억 달러 약 11조 600억 원으로 연평균 3.59%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한 매체에서 삼성전기가 조만간 독일 LPKF와 LPKF 코리아, 캠트로닉스 등과 사자 간 기술 협약을 체결한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삼성전기가 LPKF, 캠트로닉스 등 제조장비 회사들과 제조 공급망을 구축하고 연구를 함께 진행한다고 알려진 것은 처음이다. 삼성전자와 두 회사는 유리기판 제조에서 가장 핵심 공정인 유리관 통전극 TGV를 위한 장비를 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TGV는 유리에 미세한 구멍을 뚫어서 촘촘한 미세 회로를 만들어내는 고난도 기술이다. 업계에 따르면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유리기판을 반도체 패키징 공정에 적용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이상입니다. 주식시장에서는 차세대 반도체 공정의 핵심 기술이 될 유리기판에 대한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기술이 개발이 되어 상용화되기 위해서는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은 선반영이란 대원칙이 있습니다. 기대감만으로 주가는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는 삼성과 협력이라는 키워드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한 모멘텀이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캠트로닉스가 삼성전기와 협력 파트너사가 되었다는 소식에 시장에서 각광을 받는 것입니다.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캠트로닉스 주봉입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보겠습니다. 제가 주가의 흐름을 크게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1차 상승입니다. 2차 상승입니다. 상장 초기부터 주가의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상장 초기부터 상승세를 이어오다가 크게 한번 눌림이 나온 후에 급반등을 하였습니다. 캠트로닉스는 이전부터 삼성과의 협력사로 유명한 기업입니다. 요즘은 유리기판 관련주로 부각되고 있지만 원래 주력으로 하는 사업은 전자와 화학 분야입니다. 반도체 부품과 OLED 디스플레이가 주력 제품입니다. 그래서 삼성 디스플레이에 꾸준히 납품해온 전력이 있습니다. 삼성과는 오래된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차트에서 반등하는 시점이 이런 점이 시장에서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고점에서 급락이 나옵니다. 이런 시점은 대개 실적이 발표되고 나서 나오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전환되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2차 상승을 할 것 같다가 쌍봉을 찍고 급락으로 이어졌습니다. 다시 저점에서 반등을 하여 역시 고점에서 쌍봉을 찍고 하락세로 이어집니다. 그러다가 급반등을 하고 조정을 보인 후에 급등 중입니다. 최근 급등세가 가파른 것이 눈에 띕니다. 이것이 테마의 힘입니다. 주식 매매 기법 중에 전문 트레이더들이 애용하는 기법이 바로 테마주 매매입니다. 시장에서 어떤 한 테마가 부각이 되면 재료가 소멸될 때까지 그 테마가 유지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럼 올 한 해 4월까지 어떤 테마가 있었는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연초부터 지금까지 지속되는 테마는 AI 반도체 테마입니다. 그 안에서도 여러 섹터가 급부상을 했었습니다. 제주 반도체로 대변되는 반도체 설계업체 즉 팹리스 기업들이 부각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미 반도체로 대변되는 HBM 관련주들이 지금까지도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 외에 엑시콘, 네오셈이 대표주로 나선 CXL 관련 테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테마가 바로 유리기판입니다. 물론 다른 섹터에서도 많은 테마들이 있었습니다. HBL 그룹주와 알테오젠으로 대표되는 제약바이오 테마가 있었고 초전도체 테마도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은 전력 관련주 테마가 제일 핫한 테마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각 시기마다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들이 있습니다. 어떤 한 기업의 가치가 하루아침에 2배, 3배 뛰리는 만무합니다. 1년 정도라면 모를까 한 달 사이에 그 기업의 가치가 그 정도로 부상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에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일까요? 다 세력들의 장난입니다. 어떤 테마 혹은 어떤 이슈를 의도적으로 시장에서 부각시키면서 주가를 끌어올립니다. 그럼 개미들이 달라붙기 시작합니다. 파동을 그리며 주가는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적당한 시기에 세력놈들은 물량을 털고 빠져버립니다. 이 시점부터 개미들의 고통이 시작됩니다. 고점에서 물린 개미들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노련한 트레이더들은 어떤 한 테마가 시장에서 급부상하면 그 테마의 강도를 먼저 분석합니다. 이 테마가 어느 정도 시장에서 먹힐지 또 지속기간은 얼마나 될지를 계산해 봅니다. 그래서 강력한 이슈가 될 것 같으면 이 테마의 주도주를 찾아내어 바로 따라 붙습니다. 혹은 눌림이 나올 때, 즉 중간에 조정을 보일 때 타점을 잡습니다. 반대로 별 볼 일 없는 테마라면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이 시장에서 잔뼈가 굵은 트레이더가 아니라면
이 테마 분석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미들은 판단이 서지 않기에 다른 누군가에 의존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사기꾼들이 운영하는 리딩방에 가입하여 아무것도 모르고 추천주 받아 몰빵했다가 사기를 당해 탈탈 털리고 마는 사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딱 한마디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무도 믿지 마세요. 저도 믿지 마세요. 오직 자신의 실력만을 믿으세요. 내가 공부해서 실력을 쌓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슨 기법이니 무슨 조건 검색식이니 떠들어대는 놈들도 다 사기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들이 제시하는 기법을 단주로 연습을 해보세요. 그것도 1년 넘게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기법이 확실하게 수익을 창출해내는 것을 검증하게 되면 그때 그 기법을 자신의 주력 매매 기법으로 삼으시면 됩니다. 이 과정이 없이 어떤 기법 하나를 맹신하면 패가망신의 지름길로 가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유튜브에서 수많은 트레이더들이 제시하는 매매 기법을 단주로 매일 실험을 해보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매매 기법이 가지수로 따지면 수백 가지가 넘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검증한 것만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기법 하나에도 보이지 않은 변수와 수많은 디테일이 숨어 있습니다. 그것을 실전에서 경험하고 시행착오를 겪는 과정이 없으면 절대 그 기법이 자신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제가 이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모든 기법을 여러분들에게 하나씩 차근차근 소개를 할 것입니다. 제가 이 테마주 매매도 어떻게 하는지 그 방법을 차후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실 것 같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전력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핫합니다. 이 테마에 속한 주도주들이 대략 10개가 넘습니다. 그럼 이 테마에 속한 관련주들을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매일 관찰을 하는 것입니다. 딱 일주일 정도만 관찰을 하면 이 테마의 강도를 알 수 있습니다. 관종에 분류해 놓은 관련주들의 전반적인 상승세를 조합해보면 이 테마가 시장에서 어느 정도로 부각되고 있는지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제 감으로 볼 때 전력 관련주들은 단발성이 아니라 반도체 섹터처럼 올 한 해 꾸준히 관심을 받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럼 꾸준히 관찰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적은 종목을 잡아 진입을 합니다. 혹은 대장주가 조정을 보일 때 타점을 잡습니다.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는 것이 테마주 매매입니다. 그럼 이제 유리기판 테마에 대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하는 종목 이외에도 대장주로 부각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YC캠, 필옵틱스, HB테크놀로지, JNTC, FNS테크, 기가비스, 삼성전기, 미래컴퍼니, 엔젯 등이 있습니다. 그럼 이 종목들을 관종에 분류해 놓고 꾸준히 관찰을 합니다. 기업 분석을 해서 실적도 잘 나오고 내재한 모멘텀이 확실하다 싶으면 진입을 하는 것입니다. 이 테마주 매매는 다른 말로 하면 급등주 따라잡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호랑이 등에 올라타는 것이지요. 사실 돌파 매매를 선호하는 트레이더들은 기본적으로 이 테마주를 가지고 주요 저항 라인을 돌파하는 시점에서 타점을 잡습니다. 한마디로 고수들의 영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돌파 매매 혹은 테마주 매매는 천천히 배우셔도 됩니다. 다시 한번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너무도 중요한 개념이기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권하는 첫 번째 매매법은 상승 모멘텀이 확실한 종목을 최저점에서 잡아내는 것입니다. 최초 상승 지점에서 타점을 잡아 느긋하게 기다리는 것입니다. 눌림을 줄 때 줍줍 기법으로 추가 매수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매매법은 한번 시세가 제대로 나온 종목의 첫 눌림의 자리에서 타점을 잡는 것입니다. 이미 많이 날아간 종목은 그냥 보내주고 아직 본격적인 상승 이전에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종목의 눌림의 자리에서 타점을 잡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세 번째 매매법이 돌파 매매법이 되는 것입니다. 전고 돌파이든 신고가 갱신 돌파이든 돌파 매매는
아직 건드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단주로 연습하시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최초 상승 종목과 눌림에서 반등하는 종목을 정확한 타이밍에 진입해서 수익을 실현하는 것을 완전히 숙달하셔야 합니다. 저도 이것을 단주로 1년 정도 꾸준히 연습한 다음에 다음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저는 단타든 스윙이든 중장기 투자이든 개념에 따라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몸에 익힌 상태입니다. 지난 3년간 꾸준히 연습을 해왔기에 어떤 마인드로 어떤 방식으로 매수 타점을 잡고 또 어느 시점에서 수익 실현하고 빠져야 할지 개념이 다 잡힌 상태입니다. 제 주력 매매법이 무엇이냐고 누군가 묻는다면 30분 단타라고 말할 것입니다. 제가 제일 자신이 있는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스윙 매매도 각을 잡고 제대로 할 자신이 있습니다. 전에도 말했듯 저는 욕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이 시장에서 통용되는 모든 매매법을 다 마스터할 때까지 연구하고 공부해 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올 한 해 목표가 또 하나 생겼습니다.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많은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수익 실현이 절실한 분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 밤낮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한 달 안에 확실한 수익을 낼 수 있는 스윙 매매법을 완성해 보고자 합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고민되는 것이 조건 검색식입니다. 요즘 조건 검색식을 연구하면서 어떤 한 가지 조건을 첨가해서 넣으면 어떤 자리에 와 있는 종목이 걸리는지 하나하나 분석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종목이 모멘텀이 없는 종목일 경우에는 그 자리가 상승을 보장해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잡주들을 걸러내는 조건도 꾸준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대략 크게 나누어 3가지 종류의 다른 조건 검색식을 완성해 가고 있습니다. 첫째는 상승 모멘텀이 확실한 종목을 최초 상승 지점에서 잡아내는 검색식이고, 둘째는 한번 시세가 크게 나온 종목을 눌림에서 반등하는 자리를 찾아내는 검색식이고, 세 번째가 전고 돌파 혹은 신고가 돌파 등 돌파 매매 관점에서의 검색식입니다. 여하튼 이러한 조건 검색식과 검색신호 그리고 각각의 조건 검색식에 걸린 종목의 매매법까지 완성하여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에 맞는 보조 지표들도 각기 따로 써야 합니다. 여하튼 올 한 해 이것을 완성시켜 볼 생각입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러한 것들은 어디까지나 제 경험이 밑에 깔려 있는 것들입니다. 이 경험이라는 수련의 과정이 없으면 이런 매매법들이 아무 소용없게 됩니다. 또한 주식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바탕에 깔려 있어야 합니다. 저랑 같이 1년 동안 꾸준히 공부해 가시면서 또한 실전에서 단주로 연습하시면서 제 매매법의 노하우를 완전히 자신의 것으로 체화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확신하건대 내년부터는 우리 불개미 군단 모두가 상당한 수준의 실력자들이 되어 시장에서 남부럽지 않은 수익률을 기록할 것이라고 봅니다. 단, 이를 악물고 공부했을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6개의 동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1년이면 300개 정도의 분량일 것입니다. 이 동영상들에 나오는 내용을 빠짐없이 숙지하신다면, 그리고 그 내용을 실전에서 충분히 경험하신다면 최소한 이 바닥에서 중수 정도의 실력을 갖추게 되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우, 보만, 리, 행. 소걸음으로 천천히 가야 만리를 갈 수 있다. 다시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원들을 모두 지우고 차트를 보겠습니다. 이 차트에서 가장 중요한 저지바 라인이 2개가 보입니다. 눈으로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와 여기입니다. 물론 고점에서도 중요 저항 라인이 하나 더 보입니다. 그 라인은 뒤에서 일봉 차트를 분석할 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둘 중에서 중심선을 하나 고른다면 위에 빨간 선이 되겠습니다.
이 선을 중심으로 고평가 구간과 저평가 구간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제가 권하는 매매 방식은 저평가 구간에서 최초 상승을 하는 자리에서 타점을 잡자입니다. 이런 자리들입니다. 안전하면서도 수익률도 극대화할 수 있는 자리들입니다. 그런데도 제가 이 차트를 가져온 것은 돌파 매매를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최근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저지바를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여기입니다. 그리고 다음 타점은 121선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입니다. 여기입니다. 동시에 61선과 121선이 교차되는 지점, 즉 골든 크로스 지점에서 반등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주가는 눌림에서 반등을 할 때 저지바 내지 장기 이평선을 터치하고 반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자리만 노리자는 게 제 지론입니다. 이런 자리들만 찾아다니시길 바랍니다. 눌림목 매매가 주력 매매법이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매매 기법인 돌파 매매를 배우시면 됩니다. 최근 거래량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역대급 거래량입니다. 저 거래량이 의미하는 것이 뭘까요? 그렇습니다. 저런 거래량은 절대 개미들이 만들 수 없습니다. 어떤 돈 많은 세력이 이 주식을 적극 핸들링하기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혹은 이 유리기판 테마가 단발성이 아니라 앞으로 시장을 주도할 정도의 힘이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력 관련주와 유리기판 관련주가 2분기 주식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테마에 속한 섹터의 주식들을 싹 다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오늘 주식시장에서는 반도체 장비, 전기차 부품, 인공지능, 2차전지 소재 부품, 5G, 비철금속, 로봇, 의료기기, 방산, 유리기판, 자동차 부품, 우주항공, 통신장비, OLED 소재 부품, 화장품, 전선 등의 섹터들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한마디로 오늘 시장을 주도한 확실한 섹터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이런 날은 시장의 돈들이 분산되어집니다. 오전장과 오후장의 시황도 확연히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런 와중에서도 유리기판과 전력 관련주들이 소폭 상승을 했다는 것은 지속적인 시장의 관심이 유지되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여하튼 이 두 가지 섹터가 계속해서 시장의 관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테마 매매 관점에서 이 두 섹터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럼 돌파 매매 관점에서 일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봉으로 가보겠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은 주봉에서 살펴보았으니 차트를 좀 줄여서 보겠습니다. 그 전에 주요 저지바를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제가 선을 그어보겠습니다. 앞으로 강력한 지지라인의 역할을 하게 될 선입니다. 지금 이 주식은 신고가 영역에 들어서 있습니다. 고가놀이를 하는 중입니다. 차트를 좀 줄여보겠습니다. 오늘 상황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시초에 갭으로 떠서 날아갔지만 오후에 많이 밀린 모습입니다. 거래량은 엄청났습니다. 신규 매입자들도 있었을 것이고 수익 실현한 보유자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3거래일 전에 음봉에 주목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날도 시초에 갭으로 떠서 날아간 것이 보입니다. 역시 장후반에는 많이 밀렸습니다.
이런 현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주포의 의지는 너무도 확실합니다. 이놈은 어떻게 해서든 주가를 끌어올리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기습적으로 시초에 계속 갭으로 뛰어 주가를 부양시키는 것입니다. 그래놓고 수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것을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거래량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앞 구간에서 저항 라인을 돌파해 놓고 주포가 손을 놓은 구간입니다. 그래 놓고 기습적으로 주가를 다시 부양시킨 것입니다. 이 구간에서 좋은 타점은 이 자리입니다. 거래량은 줄었는데 가격은 올라간 자리입니다. 이제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될 것입니다. 놈은 신고가 영역에서 저항이 심하다는 것을 오늘 인식을 했습니다. 우리는 눌림이 나올 때 타점을 잡으면 됩니다. 그래놓고 기다리면 이놈은 어느 날 갑자기 갭으로 뛰어 주가를 다시 부양시킬 것입니다. 마치 거미줄을 쳐놓고 먹이감이 오기를 기다리는 거미의 심정으로 우리는 눌림의 자리를 찾으면 됩니다. 주포놈이 작정하고 눌림 없이 주가를 끌어올릴 수도 있으나 이놈의 성향상 확률이 떨어집니다. 신고가 돌파 매매를 연습해보기에 딱 좋은 종목입니다. 혹시 이렇게 의문을 가질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주포가 손을 놓아버리고 저점 매집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절대 그럴 리가 없다고 봅니다. 그 근거는 거래량입니다. 저 막대한 거래량을 투입해놓고 이 정도만 주가를 끌어올린 후 저점 매집으로 돌아선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유리기판이라는 테마가 소멸되지 않는 이상 올 한 해 지속적인 상승세를 이어갈 것입니다. 급하게 따라잡을 생각을 하지 말고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노련한 사냥꾼이 되어 눌림에서 타점을 잡으시면 됩니다. 돌파 매매의 경우도 주포의 성향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격이 화끈한 놈이면 저렇게 갭으로 뛰어서 주가를 부양시키질 않습니다. 정면 돌파를 많이 시도합니다. 그 이후에는 손을 놓고 빠져나갈 사람들이 빠져나가도록 충분히 기다립니다. 그래놓고 타이밍을 잡아 또 정면 돌파로 급등을 시킵니다. 어느 시점에서는 2연상이나 3연상까지 치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주식은 주봉에서 보았듯 이미 상당히 고점 부근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렇게 가볍게 날아갈 주식은 못 됩니다. 또한 유리기판이라는 테마가 시장에서 광풍을 일으킬 정도의 힘은 없어 보입니다. 눌림을 기다리는 것이 현명한 판단입니다. 여하튼 단주로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재미있게 게임을 즐긴다는 마음으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그 전에 HLB 그룹주에도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곧 FDA 승인 소식이 나올 것입니다. 예의주시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알테오젠도 반등의 기미가 보이고 있습니다. 더불어 의료기기 섹터도 관심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이 섹터에도 숨은 보석들이 많습니다. 이 섹터도 슬슬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하나마이크론입니다. 반도체 패키징 및 테스트 기기를 주력 제품으로 생산하고 있는 우수한 기업입니다. 이 부문에서 랭킹 파위 1위 기업입니다. 주봉은 각자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전체적인 주가의 흐름을 보겠습니다. 파동을 그리며 우상향하다가 고점에서 조정을 받고 다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121선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입니다. 241선을 유사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입니다. 장기 이평선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가 주요 타점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차트를 좀 줄여 최근 상황을 집중적으로 관찰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미리 선을 그어 놓았습니다. 강력한 지지라인입니다. 제가 또 선을 그어 보겠습니다. 강력한 저항 라인입니다. 주가가 박스권에서 횡보 중입니다. 최근에 전고 돌파 시도가 있었으나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밑에 거래량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포가 전고 돌파에 실패하고 나서 손을 놓아버린 상황입니다. 중간에 살짝 간을 본 흔적이 있습니다. 마지막 캔들, 즉 오늘 형성된 캔들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거래량은 줄었는데 오히려 가격은 상승했습니다. 팔고 나갈 사람들은 다 나갔습니다. 살 사람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반등의 자리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전고 돌파에 성공할지는 저도 모릅니다. 전적으로 주포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전고 돌파의 징후가 나온다면 충분히 전고 돌파를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상대적 거래량입니다. 전고점이 형성될 당시에 준하는 거래량이 발생한다면 전고 돌파에 성공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전고 돌파 전에 음봉을 잡아먹은 큰 오빠 캔들이 등장한다면 전고 돌파에 성공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단주로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그 전에 뉴스 하나를 보고 가겠습니다. 똘똘이 나오세요. 레이더셀이 글로벌 반도체 업체 인텔과 마이크론의 LC본더 레이저 압착 접합 장비 첫 출하를 앞뒀다. 구체적인 장비 발주는 2분기 중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이일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레이더셀은 미국 인텔 마이크론의 LC본더 장비를 납품하기 위한 수요 예측에 나섰다. 구체적인 PO 구매 주문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상당분의 포캐스트 폴캐스트 발주 예상 물량을 확보해 놓은 것으로 파악됐다. 초도 물량이 2분기 혹은 3분기부터 납품이 시작돼 올해 매출에 반영될 전망이다. 그동안 레이더셀은 글로벌 반도체 기업과 약 2년에 걸쳐 LC본더 장비를 공동 개발해왔다. 최근 들어서는 퀄 테스트 품질 인증 막바지 작업을 진행 중이었다. 앞서 회사 측은 올해 두 글로벌 반도체 기업의 LC본더를 처음으로 출하하는 것을 목표로 내걸었는데 첫 타깃이 북미 업체들로 결정된 셈이다. LC본더는 후공정 중 웨이퍼에서 떼어낸 반도체를 기판 위에 접합 본딩하는 과정에 사용된다. 레이더셀의 경쟁력도 여기에서 나온다. 최근 AI 메모리 분야에서 급부상 중인 고대역폭 메모리 HBM의 패키징 후공정 과정에서 TC본더가 주목받고 있는데 LC본더는 이보다 더 효율적인 장비라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로 TC본더는 D램 적층 과정에서 개별 칩을 하나하나 열압착해 붙이는 형식이다. 반면 LC본더는 D램 8개에서 12개를 웨이퍼 위에 모두 올려놓고 레이저를 쏘아 한 번에 열압착한다. TC본더 대비 수율 및 생산 시간에서 우월하다는 분석이다. LC본더는 단순히 HBM 제조 과정에만 쓰이는 장비는 아니다. AI 시대에는 이종 접합과 침에 따른 공정에서 생산된 반도체를 하나의 패키지로 만드는 것, 기술로 성능을 끌어올린 첨단 반도체가 많이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도 LC본더가 활용된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인텔과는 이종 접합 분야에서 마이크론과는 HBM 패키징과 관련해 LC본더 공급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LC본더는 레이저셀로서는 도약을 위한 히든카드다. 지난 2022년 6월 기술특 예상장 이후 지금까지 적자를 낸 것도 마땅한 대형 고객사가 없었던 탓이다. 레이더셀은 북미향 고객사를 시작으로 향후 국내 반도체 업체에도 LC본더 납품을 위한 협력관계 구축에 나설 전망이다.
유력한 업체로는 삼성전자가 꼽힌다. 레이저셀 창업주인 안건준 대표 또한 삼성전자 출신으로 이미 여러 방면에서 협력에 나선 것으로 파악된다. 현재 삼성전자는 자회사 세메스를 통해 HBM 패키징에 쓰이는 TC본더를 납품받고 있는데 수율이 경쟁사 대비 떨어진다는 분석이 나온다. TC본더 분야에서 두각을 보이는 한미반도체와 과거 법적 분쟁 탓에 관계회복에 걸림돌이 있는 상황에서 레이저셀의 LC본더가 대안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평가다. 한편 레이저셀 관계자는 고객사 업체명과 관련해선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상입니다. 제가 찾아보니 전문가가 말하길 이 LC본더 기술이 상당히 고난이도 작업이라고 합니다. 레이저셀이 이 기술을 상용화시켰다면 이는 적지 않은 상승 모멘텀이 될 것입니다. 이종접합 칩렛이라는 것이 향후 AI 반도체에서는 필수적인 요소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놀랍게도 전문가가 말하길 반도체의 종류가 수백만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이종접합이란 전혀 다른 성향의 반도체를 결합하는 기술인데 이를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을 레이저셀이 개발을 했다고 하니 이는 시장에서 큰 이슈가 될 만한 뉴스입니다. 이로 인해 오늘 급등이 나왔습니다.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종목입니다.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보겠습니다. 상장 이후 급락이 나왔네요. 살짝 반등을 했다가 쌍봉을 찍고 하락을 했습니다. 최저점에서 급반등이 나왔네요. 이 부분입니다. 볼벤 바닥에서 거래량이 터지면 이렇게 좋은 타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후 지속적인 상승세를 이어가다가 고점에서 쌍봉을 형성한 후 하락세에 접어들었습니다. 중간에 기술적 반등이 있었지만 최근까지 하락세를 이어왔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급반등이 나왔습니다. 121선과 241선을 한 방에 뚫어주고 있습니다. 대세의 변곡점이 맞습니다. 뭔 일이 나도 크게 날 것 같은 조짐입니다. 차트를 좀 줄여서 보겠습니다. 제가 선을 그어 보겠습니다. 전고점에 딱 걸려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 관찰한 바로는 이 상승 추세를 내일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중요한 저항 라인을 내일 확실히 돌파한다면 그 위에 매물대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입니다. 이슈의 강도로 보았을 때 상당히 강력한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돌파 매매를 연습하기에 딱 좋은 종목입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잔소리 같지만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앞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당장 수익이 절실한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저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린이 시절 저도 아무것도 모르고 이 시장에 입성해서 시장에다 갖다 바친 돈이 적지 않습니다. 이를 악물고 밤을 새워가며 연구하고 공부해서 이제 겨우 계좌 복구에 얼추 성공한 상태입니다.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했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확신하건대 저랑 딱 1년만 같이 공부하시면 됩니다. 수익은 그 다음부터 내면 됩니다. 이 1년이란 기간이 너무너무 소중한 시간입니다. 주식으로 따져본다면 바닥권에서 저점을 다져야 슈팅이 크게 나오는 것처럼 바닥에서 힘을 모으는 기간이라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1년간 단주로 연습하시면서 실전 감각을 익히시고 그 기간 동안 알뜰, 살뜰, 시드머니를 모으시길 바랍니다. 1년 후에는 제가 아주 확실한 스윙 매매법을 완성할 것입니다. 보조지표는 물론이고 조건 검색식, 신호 검색, 그리고 각 매매법에 따른 유의사항까지 꼼꼼하게 빈틈없이 확립할 것입니다.
그냥 공식대로만 하면 자동으로 수익이 나오는 정도까지 모든 시스템을 구축할 생각입니다. 용기 잃지 마시고 신법으로 마음을 다스리면서 와신 상담 딱 1년 동안만 공부에 매진하시길 바랍니다. 다 타고 남은 재 속에서 부활을 한다는 전설의 불사조가 있습니다. 내년의 불사조처럼 구만리 창천으로 비상할 날을 꿈꾸며 공부에 매진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 타고 남은 재 속에서 부활한다는 전설의 불사조가 되어 내년에 화려한 비상할 그날을 기다리며 오늘도 공부에 매진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